네, 그리고 지금도 더 불안할 겁니다. 이재명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네, 오늘의 정치차 토픽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뉴욕 간 사이에 지지율이 연속으로 추락을 하고 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가면은 지지율이 오릅니다. 지지율이 오르고 또 그것을 순방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재명은 그때 미국 처음에 갔다 와서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아무런 합의도 해놓지 못하고 지금 와서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가 요구를 한 것을 다 들어줬으면은 우리나라는 제2의 IMF가 왔다 든가 나는 탄핵당했을 거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합의가 잘 돼서 왔다. 트럼프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한 게 최고의 성과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전부 다 좌파 방송에 나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지지율이 약간 반등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40%대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거기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가짜 홍보를 막 해서 해외 순방 효과 해서 지지율이 좀 반등이 됐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트럼프가 찰떡 케미를 구축했다, 하이라인을 만들고 왔다, 어쩌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 국민 317명이 조지아 구치소에 감금이 일주일 동안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재명이 그때는 합의가 잘 됐다고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트럼프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 다시 IMF 올 거야 이렇게 하니까는 이재명의 신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를 하고, 그때는 트럼프하고 신뢰관계로 구축을 해놨다고 해서 지금은 트럼프를 깡패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와서 지지율을 반등을 시켰죠. 억지로 반등을 시켰죠. 근데 지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다시 그것과 맞물려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뉴욕에서도 또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이 무슨 A4 용지에 코를 박고 읽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에서 또 오늘 엉뚱한 소리를 막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END라는 걸 했죠. 첫 번째 교류하고,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 참 공허한 목소리다. 공허하다. 교류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데, 며칠 전에 바로 김정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언을 했죠. 한국은 적대적 국가다. 한국은 같이 할 수 없는 통일은 무슨 통일?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 먼저 대북 확성기 다 없앴는데 거기서는 없애지도 않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김여정이 나와서 개꿈 깨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 대신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트럼프하고는 케미가 잘 맞아서 비핵화 이야기를 안 꺼내면은 트럼프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이재명 패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하고 말 안 해. 그제 이제 문재인한테 한번 쏘갔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론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김정은이 얻는 게 없으니까 도보다리에서 뭘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이제 시즌2가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동포라고 해서 통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동포가 아니고 적이야. 다른 나라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주구장창 가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신설정도 없는 교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비핵화하겠다. END 새로운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유엔 총회연설에서, 이거 총회연설 특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각국 정탄들 와서 순서대로 막 합니다. 이재명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트럼프도 하고 그 앞에 뭐 다른 뭐 아프리카 국가도 하고 다 하는 거기 갔는데 2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한국이 뭐 내란이 있었고 뭐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다른 나라 그 정상들은 좀 세계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세계 문제, 세계 평화 문제, 유엔 가서. 그 전에 그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그때 뭐 숙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국회에서 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거하고 비슷하게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계속 국내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한계죠, 한계. 이재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자, 이재명 지지율 이렇게 다 자찬을 하고 뭐 껌을 몰아치면서 막 악마화하고 우파 정권을 악마화하고 막 이렇게 해도 지지율이 꾸준히 내려가는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외국 선동해서 반등을 한다는 것이 나오지만은 주로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보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로 좌파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 쪽에서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2주 연속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오늘도 다른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오늘 발표했는데 이재명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 52.2%, 부정평가 43.3%, 긍정평가는 2주마다 합니다. 이 조사는 2.3%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3.0%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에버리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또 떨어졌다는 결과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이 저번에 미국 가기 전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기록 조사까지 나왔었죠. 지금도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되면은 또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장애 투쟁을 하는 데 대해서 막 그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막 시비를 걸고 있죠. 장애 투쟁하면은 중도층이 안 돌아온다느니 뭐 그런 항상 중도층 타령, 중도 타령. 자기들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먹고 살 기반이 거기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장애 투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버리 리서치 조사 여기서 이 민주당 지지율은 40.6, 국민의힘은 39.5, 그 똑같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9월 첫째 주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2.1%포인트 떨어졌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이게 지난 주말에 이 대구 집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죠. 지금 어느 조사를 봐도 지금 이런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거는 올라가는 이유는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출범했을 때 컨벤션 효과는 이미 다 이제 상쇄가 된 것이고 노선 변경이죠. 노선 변경. 장애 투쟁. 그리고 정기국회니까 완전히 비울 수는 없다. 그러면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해서 국민에게 알리자. 그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장내외 병행투쟁이죠. 근데 거기서 이 장애투쟁을 접으라고 하는 그 친한계를 비롯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참석도 안 합니다. 본인들은 참석을 안 하고 그거 뭐 중도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중도 확장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지층을 총결집시키고 이재명의 이 폭거 같은 것을 막는데 주력하기 위해서는 장 내에서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장 외로 나가서 국민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